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냉정한 독설 시간으로서 재초안 폐지, 유예 없이 재건축 사업성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얼마 전이죠. 저번 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전국에 약 27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제 서울에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지는 않죠. 뭐 신규 택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이 이제 과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였죠. 서울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많죠. 이것이 이제 원활히 잘 이제 진행돼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걸릴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전진단이죠. 정밀 안전진단 제도를 이제 폐지해서 조금 더 안전진단을 빨리 해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이제 요 제도를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안인데요.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고자 합니다. 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0년 동안에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약 이제 10%에서 50%의 부과율을 적용해서 재건축 분담금을 이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행이 됐죠.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3년부터 이명박 정부 이제 들어서고 이후에 이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이제 침체되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어떤 사업에 좀 숨통을 열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이제 유예 그 법의 적용을 유예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 2일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 그 재건축 단지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언제 내냐면 준공 인가 시점에 이제 지자체에 이제 납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법에 나와 있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제도, 이 법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뭐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 형평을 도모해서 뭐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뭐 말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이거를 통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거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이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의 이제 살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래 뭐냐면 개시 시점에 그 재건축 단지에 원래 그 주택 가액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공시지가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단지 전체 개별 세대 공시지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공시지가를 구하는데, 요 개시 시점은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이제 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개시 시점부터 이제 최고 10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10년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준공부터 해가지고 역으로 10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종료 시점에는 뭐가 있냐면 준공 인가일인데, 아까 말한 이제 공시지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가 전체를 매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과이익을 뺀 나머지는 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원가인데 그 원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즉 공시지가로 매겨진 주택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주택,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 상승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이제 전체 매출에서 빼주면 뭐가 되냐면 초과이익이 나와요. 거기서 이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즉 이제 한국감정원 산정 가격이죠. 이게 최종 매출액이죠.
예, 요 한국 감정 산정 가격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준공 때 매겨지는 이제 나중에 공시지가의 어떤 이제 기초가 되는데 요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 비용을 뺀 나머지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제 1인당 3천만원, 현재 법은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익에 따라서 10에서 50% 부가율을 누진 적용해서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인당 이제 초과 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초과 이익에서 조합원 수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요 개시 시점에 주택가액이 높아야죠.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굉장히 높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개발 비용 높아야 되죠. 그래야 이익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 부담률이죠. 부담률을 갖다가 산정해서 이제 부담액을 매기게 되는데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요 공시지 이제 이거는 그거죠. 예, 공시지가가 높을 때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계동 단지다 그러면 아직은 다 지금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에서 막혀 있죠. 어떤 데는 뭐 거의 대부분 단지들이 저번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안전진단은 지금 통과 못한 상태니까, 정밀 안전진단은 아직 통과 못한 상태면 뭡니까?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공시지가는 높죠. 반면에 강남에서 서초에서 현재 지금 거의 이제 입주를 앞두거나 이제 지금 한창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요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건축 분담금이. 그 다음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인데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된 지역은 뭡니까? 이런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요 상승분 굉장히 낮게 잡았던 게 문제가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값이 지금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을 따지면 100% 이상이 다 넘죠. 심지어 지금 뭐 150%, 160%까지 상승률이 적용된 단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뭐 이보다 한창 작은 뭐 30%만 적용한다든지 35%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예,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죠? 예, 원가 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은 높게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 서초 단지들이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부담금을 낮게 나오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니까 이거 주로 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비를 높게 해. 그러니까 아파트를 굉장히 고급화시키는 방법을 써가지고 요 이익을 낮추는 방법이죠. 근데 이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 개발 비용 높인다는 건 결국 뭡니까? 추가 분담금, 공사비가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값도 많이 상승했고요. 아파트 단지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비용, 그죠? 그 비용은 또 고스란히 다 뭡니까? 추가 분담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개개인이 무는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 있죠?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이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예요. 예,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까지나 뒤로까지는 어차피 까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의 산출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그냥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차등적으로 부과했죠. 10%, 20%에서 50%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누진제예요. 예, 단일 세율이 아니라 이제 누진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익이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때는 이제 부담이 상당히 하겠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규모에 따라서 부담금을 문자 대충 계산해서 이제 금액대별로 잘라왔는데요. 지금 현행 법에서는 3천만 원 이하는 지금 면제가 됐죠.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하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담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부터 이제 10억까지 해가지고 요런 금액이 나오는데 대략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조합원당 초과 이익이 한 가구당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약 4억 6,500만 원.
50%까지는 아니지만 4억 6,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뭡니까? 재건축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겠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공사비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 또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독소 조항이 많은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초한 부담이 많아지니까, 재건축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어차피 도심의 공급은 늘려야 되잖아요. 서울에 뭐 공급을 늘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대폭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8월 16일 날 대책이 나온 거예요. 요 나온 건데,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요, 이 법률은요, 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법을 개정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책이 뭐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이죠. 굉장히 계략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 야당과의 어떤 협의 사항이거든요. 야당이 실제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요, 이거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것도 뭐 다른 유튜버들 이거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요. 자, 보시면, 자, 뭐, 그래도 이제 방향을 보시면요. 방향을 보시면, 이제 부가율을 현재 지금 10에서 50% 정도 하향하겠다. 부가율이 너무 세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일정 부분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환수하는 또 그런 그 법이거든요. 그 법 같은 경우 25%가 상한이에요. 근데 이건 50%까지 돼 있잖아요. 아까 1억 1,000만 원 이익이 초과될 경우에는 50%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추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대책이 나와봐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제 기준도 3천에서 그거를 상향해서 1억까지, 뭐 1억으로 높이면은 이제 면제 기준이 굉장히 이제 그 1억으로 되면은 굉장히 부담금이 줄겠죠. 뭐 그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5년 거주 10년 보유 1주택자죠. 이분들한테는 50% 경감하는 방향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주단지인데 뭐 한 6억이 나왔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3억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3억 땅 파보세요. 10원 한 장 안 나오죠. 3억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강남이나 서초 단지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구간 금액을 상향해서 지금 현재 2천만 원씩 끊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3천으로 좀 올려서 좀 폭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경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안들이 됐는데요. 또 이제 하나의 방안이 예전에 좀 얘기가 됐었죠. 현재 처음에 개시 시점을 추진위 시점으로 잡았잖아요. 이거를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 그 연합단체가 있어요. 한 80, 이제 그 70군데로 이루어진 그 연합단체들이 이제 국회에 찾아가서 이제 제시한 건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 기점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개시 시점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야 다만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높아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좀 높여달라고 지금 했는데, 그거는 아마 그 9월 달에 나오는 그 개선안에는 아마 그건 빠질지 싶어요. 그거는. 그래서 현재 대략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요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초안에 대한 인식은 밑줄 긋은 거 보시면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으면 적정 수준 사회에 내놔야 된다라는 게 이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면, 그러면 그거죠. 일반 아파트 사신 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재산 늘어나신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도. 그리고요. 자, 신축 아파트를 어차피 구축을 헐고 신축을 사는 거잖아요. 신축을 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지금 공사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둔촌주공 사태도 지금 그 늘어난 공사비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뭐 지금 현재 해결을 거의 봐가는 단계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낼 거 내고 지금 새 집에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축에 있는 단독주택 헐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좀 삐까번쩍한 주택 짓는다고 어차피 공사비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물론 이제 이익은 좀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용적률이 늘어나고 땅의 값어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적정 수준을 사회에 내놔야 된다?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뒤에서 내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국토부 장관, 지금 원희룡 장관의 어떤 수준이, 인식 수준이 이제 이 상태이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적용 단지 추정 분담금을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수원 영통 같은 경우, 영통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가까이죠. 그 다음에 대전의 용문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도 역시 2억 7천만 원이니까 거기 3억 가까이죠. 성동구에 있는 장미 아파트가 5억이고요. 용산에 있는 한강맨션이 거의 8억이에요. 7억 7천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존 용적률이 거의 100% 초반대라 거의 추가 분담금은 크게 없어요. 거의 어떤 거는 환수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 높고 한강변 단지고 요새 뭐 68층으로 짓자는 얘기도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GS건설이 그걸 생각을 해서 좀 설계도 짜고 지금 그런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재건축 추정 분담금이죠. 제초안에 의해서 이게 7억 7천이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독서를 날릴게요. 자, 저는 제초안의 획기적 완화 없이는요 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급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대책에 나왔죠. 1주택 장기 보유자를 50% 경감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당연히 형평성 문제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재건축 단지 가보시면 다 실거주입니까 거기에? 실거주 아니죠.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30% 이상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주택자니까 무조건 죄인입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뭡니까? 1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어떤 위화감도 굉장히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재건축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 단지 내 화합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벌써 여기서부터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갈라치기거든요. 두 번째, 1억 원 미만으로 면적 기준 상향해도 수혜 단지는 일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가 뭐냐면 최근에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지들. 지금 뭐냐면 그 단지들이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통과 안 돼가지고 지금 좀 힘든 단지들 있죠. 그 단지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단지들도 결국 10년 지나면 어차피 또 뭡니까?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때 가면 또 공시지가 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 그대로 가면 어차피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지금 강남이나 서초는 예전에 추진위가 설립됐기 때문에 그 단지들은 또 10년이 굉장히 넘은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음마아파트 경우는요, 음마아파트는 재건축 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하지 말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저는 법이 저는 그리고 이게 2006년도에 나왔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위헌 가능성까지 논란이 됐던 그런 법이에요. 물론 2019년에 합헌 판정을 받긴 받았지만, 자, 그래서 요거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합법 판정 받은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요. 제가 종부세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대부분의 법이 다 뭐냐면 법 개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발의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현재 지금 거의 뭐 민주당 플러스 이제 민주당과 거의 흡사한 그런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 다 합치면 180석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야당이 과연 이걸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좀 반신반의로 봐요. 협조해 줄 가능성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일부 조금 자잘한 것들은 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초안의 획기적 완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2년 후에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여당이 이기면 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획기적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국회 가반의석을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대량 신규 물량 공급의 핵심이 재건축, 뭐 재개발도 있겠지만 재건축인데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사업을 계속 이제 지지부진 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는 2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 다음 달에 개편안이 나오는 거 봐서요. 만약에 거의 지금 그게 강남 서초 단지들이거든요. 강남 4구 안에 있는 단지들인데, 잠실 포함해서요. 그 단지들, 만약에 9월 달에 개편안이 좀 미봉책이거나
그냥 뭐 아주 그냥 소폭으로 완화하는데 그친다 그러면 이 단지들은 굉장히 시간을 끌 가망성이 높아요. 시간을 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또 추가 분담금 또 늘어나죠. 왜냐하면 사업비 대출 받는 것도 어차피 둔촌주공처럼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 분담,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들어요, 되게. 예, 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유예하거나 폐지를 해야지만이 재건축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제초안은 아까 뭐 사회적 형평성 제고하고 뭐 그죠? 가격 안정시키는 데 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적 형평성 제고하고 있어요. 이미. 자, 재건축 단지들은 뭡니까? 전체 모든 땅을 갖다가 전부 다 개발하는 거 아니죠? 건폐율 제외하고 남은 땅들 그 뭡니까? 그 남은 땅, 그 전체 땅 중에서 기부채납 분명히 들어가죠. 기부채납. 예, 기부채납은 어떨 때 받습니까? 허용 용적률을 받을 때 그때 기부채납을 해요. 그럼 그 기부채납 가지고 뭐 합니까? 주변에 학교 만들고 도로 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됐든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을 까는 데는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단지가 기부채납 적게 하고 있다면 그 기부채납 조금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예, 이미 지금 기부채납 일정 부분 재건축 이익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환수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받을 경우에 임대주택 원가로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표준건축비, 표준원가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거기에 보통 10에서 15% 정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다 지금 요거 만약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299.98% 받았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용적률이죠. 늘어나는 용적률이 약 50% 남짓하는 거에서 절반 20몇 프로는 지금 안 그래도 현재 그냥 거의 원가로 지어줘요. 국가한테. 근데 그거를 현재는 뭡니까? 이번에 개선안 보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재개발 수입으로 잡죠. 재건축 수입으로 잡는데 이거를 뭐 이제 공공주택으로 하면은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가로 지어주는 건 이게 어떻게 이익입니까? 수익입니까? 그건 매출이죠. 매출 그냥 원가 없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익 없는 매출로 지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잡는지 나는 그걸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임대주택도 지금 공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죠. 추가 분담금 2억에서 4억 정도 보통 됩니다. 지금 기존 용적률이 180%대 단지들은 현재 지금 애지간한 지금 재건축 단지들 있죠. 평당 연면적 계산해서 평당 공사비가 지금 600만 원이 넘어요. 600만 원, 650만 원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공사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고요. 원자재값 상승으로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용적률 180% 하면 애지간한 단지들 같은 평형대에서 같은 평형. 용적률 180%라는 얘기는요. 거의 뭐 평형 대비해서요. 대지 지분율이 거의 한 절반 조금 이하나 절반 조금 이상이에요. 180에서 200% 사이는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정도가 또이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공사했을 때 지금 올라간 공사비로 하면요. 거의 같은 평형 20평대에서 20평대로 가면 거의 뭐 2억 가까이 전 된다고 봐요. 30평대에서 30평대로 가면 당연히 그건 이제 3억이 넘겠죠. 지금 추가 분담금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단지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또 재건축 분담금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쭉 얹어진다는 얘기예요. 강북에 애지간한 아파트 저는 무조건 다 1억 넘는다고 봐요. 그거 별 이득 안 되니까 뭐 상계 주공 단지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정밀 안전진단만 완화되면 하겠다. 실제 1억 플러스 2억 그게 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데요. 분담금이 더.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연히 재건축 사업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재개발로 또 쏠린다는 얘기죠. 재개발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예요. 재건축이 안 되면 또 재개발 투자로 쏠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다 틀어막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틀어막.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그리고 이미 지금 상당수 목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 단지들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있어가지고 실수요 아니면 지금 거기는 하지도 못해요.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재건축 부담까지 더해지면 실제적으로 재건축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재건축 수익은요. 입주 시의 재건축 수입이에요. 주변 단지 시세 비교해서 입주할 때.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단지들은 입주 이유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초안이 살아있는 이상 앞으로 이제 재건축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보통 뭡니까? 1차 프리미엄을 보는 거죠. 입주할 때, 왜냐, 일반 분양도 그렇지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이익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조합원분들 이익이죠. 왜? 나중에 이제 분양해서 입주하고 나면은 주변에 아파트 신축이 있으면 그 입주 시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한번 이익을, 그게 입주 시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까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2차 프리미엄.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년, 6년, 7년 이후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과연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봐요. 당연히 뭐 투자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 달에 획기적 방안 저는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 정도로만 지금 나올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2년 후를 여러분들이 2년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선거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초안 유예나 폐지 없이 재건축 사업의 어떤 수익성 사업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